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알입니다. 6.3 대선 본투표율을 이틀 남긴 1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율에서 추월하는 골든크로스가 일어났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난 5월 28일 이후 여론조사 공표 보도가 금지된 상황에서 김문수 후보가 구체적인 지지율 수치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비공식 조사를 접하고 자신이 이제 이재명보다 우세로 돌아섰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됩니다.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아들 이동호의 음란글 유죄 판문과 유시민의 설란영 여사에 대한 여성 및 학력 폄하 파문 이후 지지율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지만 김문수 후보가 직접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신이 이재명을 앞서기 시작했다고 밝힌 것은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이제 관건은 6월 3일 대선 투표 당일 얼마나 많은 국민이 실제로 투표장으로 가서 투표를 하느냐에 달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대선에서 부정선거 감시 활동을 위해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황교안 전 총리가 자유우파의 표를 결집시키기 위해 대선 후보를 사퇴하고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또 이번 대선 후 세대를 초월한 애국 세력이 참여하는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김문수 후보는 1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에서 집중 유세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앞서는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민심이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민심 자체가 반영된 것이 여러 조사에서 나오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여론조사가 공표가 안 되고 보도도 안 되지만 이미 판은 뒤집히고 있다. 대반전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1항에 따라 지난달 28일부터 실시된 여론조사는 구체적인 수치를 밝힐 수 없습니다. 대신 금지기간 동안이라도 비공개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는 있으며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은 내부적으로 매일매일 비공식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공표 금지기간 전 조사에서는 갤럽 등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의 격차가 10%포인트 이상 났고 전화 ARS 조사에서는 5 내지 10%포인트가량 격차가 있었습니다. 과거 대부분의 선거에서는 공표 금지 기간 이전 조사 결과가 최종 개표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이번 발언은 실제 조사 결과에서 이재명을 역전했다는 뜻일 수도 있고 지지층에게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줌으로써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차원일 수도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이재명의 아들 논란, 그러니까 아주 폐륜적인 그런 음란 게시물, 그리고 그에게 상습 도박 이런 문제가 불거진 후 급격하게 이재명에 대한 악재가 커졌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재명과 가까운 유시민이 김문수 후보 부인인 설란영 여사에 대해서 학력차별, 노동자차별, 여성차별적 그런 망언을 퍼부음으로써 결정적으로 많은 지금 악재가 이재명에게 닥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서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 유세 성격의 행보를 보이는 등 김문수 후보로서는 여러 가지 호재가 겹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 이후에 그런 거대한 민심의 변화가 적지 않은 것은 분명한데 다만 그런 민심의 변화가 실제로 대역전, 선거 결과의 대역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지금 초미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도 아닌 김문수 후보가 직접 지금 여러 여론조사에서 자신이 이재명을 앞서는 골든크로스가 일어났다고 밝힘으로써 상당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또 이날 경기도 구리 유세에서는
설란영 여사에 대한 유시민의 발언에 대해 제가 선거활동하는데 아내가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으니 제 아내를 갈아치워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또 의병의 날인 6월 1일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오늘은 의병의 날입니다. 임진왜란을 당한 1592년 경남 의령 곽재우 장군이 최초로 의병을 일으킨 음력 4월 22일을 양력으로 환산해 6월 1일로 지정됐습니다. 저 김문수도 항일 의병장의 후손입니다. 저 김문수의 13대 조인 노항공 김현 의병장은 선조 25년인 1592년 경북 영천에서 의병을 일으켜 영천성을 수복했으며 경주를 수복하기 위해 왜군과 싸우다 전사하셨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렇게 자신의 집안 내력을 소개한 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을 통렬히 비판했습니다. 다수의 힘으로 탄핵과 특검을 남발하며 국정을 마비시킨 혼탁한 무리가 자신들을 반대하는 국민들을 내란 세력이라 몰아붙이며 겁박하고 이미 권력을 잡은 양 정치 보복도 허언하고 있습니다. 이들 민주공화당 파괴자들은 방탄의 탑 위에 이번 선거를 통해 독재자 등극이라는 마지막 돌을 얹으려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위태로울 때마다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덜불처럼 일어나 이 땅을 지켰던 수많은 의병 정신으로 저 김문수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필사즉생의 각오로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무총리와 법무장관, 자유한국당 대표 등을 지낸 황교안 무소속 대선 후보가 6.3 대선 본투표를 이틀 앞둔 1일 대선 후보직을 사퇴하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중한 지금의 상황에서 무엇보다 자유우파의 표가 갈라지면 안 된다는 것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안다면서 대통령 후보 사퇴를 선언한다.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김문수 후보도 부정선거를 막아야 한다는 의지는 확고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과 자유한국당 대표를 맡았습니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부정선거 진상규명과 부정선거 감시 활동을 위해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무소속 대선 후보로 출마한 바가 있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이번에 대선 출마 이후로 대선 후보가 되면 선거 과정을 감시할 수 있는 투개표 참관인들을 들여보낼 수 있다면서 부방대 참관인들은 사전투표자 수가 부풀려진 사실을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중복 투표를 적발해 경찰에 고발하는 등 철저한 참관과 감시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번 대선 사전투표 과정에서 황교안 후보의 참관인들, 주로 부방대 회원인분들이 많습니다만은 약 3천여 명의 이 참관인들은 정말로 혁혁한 공로를 세웠습니다. 국민의힘 참관인들이 거의 하나만한 활동을 한 것에 비해서 황교안 후보의 참관인들은 바로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서울 강남구청 여성공무원의 중복투표, 부정투표죠. 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또 서울 신촌에서 벌어졌던 사전투표용지 대거 반출, 외부 반출, 말도 안 되는 그 사건을 밝혀낸 것도 바로 황교안 후보의 참관인들 그리고 부방대 회원들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사전투표와 관련해서 전국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상한 논란과 의혹의 거의 대부분을 바로 황교안 후보의 참관인들이 적발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황교안 후보는 이번 대선 출마를 위해서 물론 후원금도 받았습니다만 상당 부분 자신의 개인 돈을 썼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처음부터 당선을 위해서 출마한 것도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힘에서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정선거 감시 활동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출마를 했고 또 그 과정에서 많은 애국 시민들이 황교안 후보를 지지하고 그리고 그의 노력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대선 과정에서 저도 김문수 후보와 황교안 후보 이 두 명의 정치인에게는 그리 큰 돈은 아니지만 정치 후원금들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김문수 후보도 매우 중요하고 또 황교안 후보도 매우 중요한 그런 정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 정치인들 중에서 대선 후보인 김문수 후보를 제외한다면 예를 들어서 무슨 한동훈이니 혹은 지금 비대위원장하고 있는 김용태니 이런 친구들을 보면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황교안 후보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지금까지 자신을 희생하면서 많은 헌신을 해온 그런 정치인입니다. 일각에서 우파 성향 그런 지식인이나 국민들 중에도 이런저런 이유들 혹은 자신과의 개인적 악연 이런 때문에 황교안 후보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어 보이는데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적어도 황교안 후보처럼 당신들이 그렇게 살아왔는지. 황교안 후보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무총리도 지냈고 법무장관도 지냈고 제1야당 대표도 지냈습니다. 속말로 변호사 개업에서 큰돈 벌겠다고 하면 저 정도의 화려한 전력을 가진 황교안 후보라면 아마 수십억 원 이상 벌써 몇 년 동안 벌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을 다 희생하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정말 의혹투성이인 부정선거 의혹 이 부분을 파헤치고 또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애국 시민들과 함께 한국의 반국가 세력들과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충분히 높이 평가할 만한 정치인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또 사전투표일 즉 5월 29일과 30일 전에 후보직을 사퇴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저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아직 투표를 하지 않으셨을 것이라면서 당일 투표를 하려고 기다리고 계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맞는 이야기입니다. 황교안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 중에 사전투표를 한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사전투표 문제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국민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본투표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고 황교안 후보가 사전투표 감시활동까지 벌인 다음 본투표 직전에 아마 사퇴하면서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할 것이라는 그런 공감대가 꽤 많은 국민들 사이에 형성돼 있었고 나도 개인적으로 아마 황교안 후보가 오늘 정도는 후보직을 사퇴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그런 부분에서 황교안 후보는 대의에 따라서 자신의 개인적인 그런 이기심이 아니라 대의에 따라서 어느 순간에 뭘 해야 되고 어느 순간에 뭘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지금 정확히 알고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예를 들어서 정광훈 목사 지지자들 중에 어떤 분들은 전 목사와 황교안 전 총리와의 과거 악연 때문에 황 후보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혹은 지난 4.15 총선 때 황교안 후보의 행적에 대해서 또 불만을 갖고 이런저런 말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거듭 말하지만 그 이후 지난 4.15 총선 이후 특히 인천 연수원 선거무효소송의 그 이상한 재검표 과정부터 지금까지 황교안 후보가 쌓아온 헌신과 희생을 안다면 그렇게 함부로 남에 대해서 그런 험담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데 황교안 후보를 비난한다. 그것도 좀 웃기는 이야기죠. 솔직히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문재인 정권의 검사 시절에 한 일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검사가 했던 일은 황교안 후보와 관련해서 일각에서 비난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떻게 보면 문제가 더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뒤에 대통령이 되고 한국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알게 되면서 어느 부분 과거의 윤석열 검사의 행적을 우리가 묻어주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황교안 후보, 황교안 전 총리는 과거 어떤 부분에서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은 묻어두고 그 뒤에 훨씬 더 좋은 일들, 훌륭한 일들, 자기가 희생하고 한 그런 부분들을 평가해 주는 것이 온당한 처사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이어서 자유우파의 대의를 위해서 그리고 김문수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본투표 직전에 후보직을 사퇴하지만은 다만 아쉬운 것은 후보직을 사퇴함에 따라서 6월 3일 본투표와 개표에 참관인들을 들여보낼 수 없다는 점이 아쉽다면서
국민의힘을 향해서 선거 감시 활동 노하우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 누구보다 정통한 부방대 참관인들이 6월 3일 본투표와 개표 참관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배치해주면 좋겠다면서 이는 부방대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김문수 후보의 승리를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이처럼 후보 사퇴 또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대선 이후 신당을 창당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는 국민의힘으로는 부정선거 세력이나 반국가 세력과 싸울 수 없다면서 국민의힘은 아직도 부정선거를 음모론이라 치부하며 사전투표를 독려까지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당을 만들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으로 인해 부정선거 실체에 눈뜬 깨어난 청년들 그리고 장년이나 이 노년의 애국 세력 이렇게 세대를 초월한 대한민국의 애국 세력들과 함께 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선 이후에 황교안 후보가 신당을 창당하면 그 영향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의 자유파 보수파 성향 국민들 중에 김문수 후보는 지지하지만 국민의힘의 행태에 대해서는 환멸을 느끼는 국민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도 예를 들어 비대위원장인 김용태가 계속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모멸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한동훈도 그따위 짓을 계속하고 있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면서 거리로 뛰쳐나갔던 수많은 국민들 중 상당수가 지금 황교안 전 총리 쪽으로 직결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1일 황교안 후보의 대선 후보 사퇴 기자회견에도 이번 탄핵 반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많은 젊은이들이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했고 앞으로 신당을 창당하면 합류해서 동참해서 그렇게 황교안 전 총리와 함께 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아마 대선 이후에 그런 애국 시민들이 대거 빠져나간다면 한동훈이니 혹은 김용태니 조경태니 이따위 인간들이 큰소리치고 있는 국민의힘이 어떻게 될지 한번 우리가 똑똑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우선은 6월 3일 대선에서 투표장에 꼭 가서 일단 김문수 후보에게 표를 줘서 김문수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마지막까지 다하는 것이 1차적인 그런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선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